셜록 홈즈,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의식문. 내 친구 셜록 홈즈는 참으로 특이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담뱃잎을 썰지 않고 돌돌 말아서 만든 담배를 석탄 양동이에 넣어두기도 하고, 담배를 페르시아 슬리퍼 앞끝에 끼워 넣는가 하면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은 편지를 목조난로 위 선반에다 조그마한 칼로 찔러두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좀처럼 물건을 치우지 않아서 옆에 있는 사람조차 정신이 없다. 무엇보다도 곤란한 일은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인데, 자기가 손댄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몹시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도무지 정리를 하지 않는다. 서류 분류를 2년에서 3년 한 번밖에 하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하숙방은 언제나 약품이나 사건의 기념품 등으로 꽉 차 있다. 가끔은 그것들이 엉뚱한 곳에 섞여 들어가 버터 접시나 이상한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사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꼼짝하지 않는 버릇이 있다. 바이올린을 켜거나 책을 읽던가 또는 탁자와 소파 사이를 오고 가는 것 말고는 전혀 움직이를 하지 않는다. 그의 사고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체계적이며 차분하고 복장도 무척 단정하지만, 개인적인 습관은 가치 있는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 정도로 산만하고 절도가 없다. 물론 나도 깔끔하고 부지런한 남자는 못 된다. 보헤미안 기질을 타고난 데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친 일을 했기 때문인지 나는 의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게으르다. 어느 겨울밤, 나와 홈즈는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생각에 잠겨있는 홈즈에게 나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다. 홈즈, 지금부터 2시간쯤 방을 치우고 나서 쉬는 게 어떨까? 그도 내가 한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침실에 들어가서 커다란 양철 상자를 끌고 나왔다. 홈즈는 그것을 방 한복판에 내려놓고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이미 빨간 테이프로 따로따로 묶은 서류 다발이 3분의 1가량이 담겨 있었다. 홈즈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나를 보며 말했다. 왓슨, 이걸 보게. 이게 모두 사건의 기록들이라네. 나는 이 상자 안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지우려고 끌어내온 거야. 홈즈, 이것들이 자네가 손댄 사건의 기록들인가? 구경 좀 해도 되겠나? 물론이지. 나의 전기작가가 나를 호화롭게 포장해주기 전에 해놓은 초기의 기록일세. 홈즈는 다정하고 애정어린 손길로 서류를 한 묶음씩 집어들었다. 그동안 무척 많은 사건이 있었지.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한 사건이었네. 홈즈는 상자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끄집어내더니 그 속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 낡은 황동 열쇠, 실꾸러미가 달린 나무 막대기, 녹이 쓴 금속 원판 따위를 내놓았다. 왓슨, 이게 뭔지 알겠나? 홈즈는 내 표정을 보고 싱긋 웃으며 물었다. 모두 괴상한 물건들 뿐이군. 정말 괴상하지. 그러나 이것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더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이 기념품에 얽힌 이야기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네. 이것들 자체가 이야기거든. 그게 무슨 뜻이지? 셜록 홈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테이블의 가장자리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다시 고쳐 앉더니 아주 흐뭇한 듯이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 사건을 해결한 뒤에 내가 남겨둔 유일한 기념품이야. 그다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홈즈가 그 사건에 대해 몇 번인가 언급했던 것이 기억나서 말했다.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겠나? 방을 이렇게 어질러 놓고 말인가? 그래, 방은 나중에 치워도 되지 않겠나? 내 말에 홈즈가 장난기 있게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의 깔끔한 성격도 별것 아니군. 아무튼 좋아.
이 사건은 우리 영국은 물론이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한 사건이라네. 자네가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해 준다면 정말 기쁘겠네. 내가 관계가 많은 사건 중에서 이만큼 별난 것도 찾아보기 힘들거든.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도 기억하고 있을 걸세. 내가 처음 런던에 왔을 때 몬테규 거리의 대형박물관 근처에 방을 빌렸지만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놀며 지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도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덜어 있었네. 대개는 대학 동창들이 소개해준 것이었지만 말이야. 아마도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나와 내 추리 방법에 대한 얘기가 꽤 소문이 났었던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들어온 사건이 바로 이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의식문 사건이라네. 그 기묘한 사건은 세상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사건이 값비싼 결과를 끌어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바닥에서 인정받게 되었는지도 모르지. 레지날드 머스그레이브는 나와 같은 대학에 다녔지만 겨우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네. 그는 학우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 바짝 마르고 키가 큰 체격에 코가 높고 눈이 컸지만 행동이 소심했기 때문이었을 거야. 그러나 예의 바른 태도와 귀족다운 품위가 있는 청년이었지. 사실 그는 영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명문가의 후손이었네. 그의 집안은 16세기에 북부 머스그레이브 본가에서 갈라져 나와서 정착한 분가였지. 헐스트에 있는 그의 저택은 서섹스주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하더군. 우리는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고 다만 그가 나의 관찰과 추리 방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지금도 기억나네. 졸업한 이후에도 그를 만난 적이 전혀 없었지. 그런데 4년 뒤인 어느 날 아침에 몬테규가의 내 방으로 머스그레이브가 찾아왔네. 그는 4년 전과 비교해서 그다지 변한 데가 없더군. 그는 학생 때도 꽤 멋스럽게 옷을 입었는데 나를 찾아왔을 때도 당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여전히 조용하고 기품 있는 태도였네. 머스그레이브, 오랜만일세. 그동안 잘 지냈나? 악수를 한 후 내가 물었지. 자네 혹시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네만 내 아버지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 그가 이렇게 말문을 열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 그때부터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영지를 내가 관리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지역 의원이라서 여러 행사에 참석하는 등으로 꽤 바쁘게 생활하고 있네. 그런데 홈즈, 자네는 예전에 우리들을 놀라게 한 자네의 그 재능을 실제로 발휘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군. 나는 지금 자네의 지혜가 필요하다네. 실은 최근에 내 영지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몇 가지 일어났는데 경찰에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거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괴상하고 불가사의한 사건이야. 왓슨, 내가 그 친구의 말에 얼마나 열심히 귀 기울였는지 자네도 상상이 되겠지. 몇 개월 동안 사건이 없어서 심심하고 따분한 데다가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때야말로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간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해보게. 나는 마치 이런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다급하게 물었네. 레지날드 머스그레이브는 나와 마주보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네, 홈즈.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아직 독신이지만 우리 집에는 많은 식솔이 있네.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냥터 관리도 해야 하고 꽁 사냥철엔 언제나 파티를 열기 때문에 늘 일손이 필요하다네. 하녀가 모두 8명, 요리사와 집사가 각 1명, 그리고 시종 2명과 급사가 1명이 있네. 정원과 마구간에도 물론 각각 사람을 두고 있고, 이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은 집사 브런튼이야. 젊었을 때 교사를 했던 사람인데 실직 상태에서 있는 그를
아버지가 집사로 일하도록 했다네. 사람도 믿을만하고 성실해서 얼마 신하지 않아 아버지께 많은 신임을 얻은 모양이더군. 게다가 체격이 좋은데다 얼굴도 잘생겨서 말 그대로 남자 중에 남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야. 우리 집에 온 지 20년이나 되었지만 아직 40은 넘기지 않은 걸세. 더구나 외국어 몇 개씩 구사하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을 갖고 있다네. 그렇게 오랫동안 집사라는 직책에 있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지.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그가 이 직책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직업을 바꾸는 것도 이미 늦은 일이라고 여겼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다녀간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를 인상적으로 기억할 만큼 사람들이 그에게 보이는 관심은 대단했지. 그런데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인물에게도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는 것이네.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남자가 바람둥이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자네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아내가 있는 동안은 그런 대로 지냈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는 끊임없이 일을 저질렀네. 몇 달 전에 하녀인 레이첼 하웰주와 약혼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여자를 버리고 사냥터 관리인의 딸인 제닛 트렌젤리스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거야. 레이첼은 착한 처녀이긴 하지만 웨이진답게 괄괄한 성격에 미친 사람처럼 떠들며 온 집안을 헤매고 다녔다 하더군. 어쩌면 이것이 헐스튼의 첫 번째 비극인데 얼마 뒤에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못할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네. 집사인 브런튼을 해고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앞에서도 말했듯이 집사는 머리가 좋지만 그것이 그를 망치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 끝없는 호기심을 보이곤 하는 거야. 우연한 기회에 내가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그의 호기심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걸세.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 집은 필요할 때마다 아무렇게나 늘려 지은 저택이라 터무니없을 정도로 크다네. 지난주 어느 날 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요일 밤이었지. 그날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진한 커피를 마셔서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더군.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다가 잠잘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일어났다네.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는데 소설책이라도 읽을까 하고 촛불을 켰지. 그런데 읽던 책을 당구실에 두고 왔기 때문에 가운을 걸치고 침실을 나섰다네. 당구실로 가려면 먼저 계단을 내려가 서재와 총기실 있는 복도를 지나야 하네. 그런데 복도 끝에 있는 서재의 문이 열린 데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나는 잠을 자러 가기 전에 직접 램프를 끄고 문을 닫아 두었거든. 순간 나는 도둑이 들었나는 생각을 했었네. 헐스튼 저택의 복도벽에는 옛날 무기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전투용 도끼를 뽑아들고 살금살금 복도를 걸어가 열려있는 문 앞에 안을 들여다보았지. 그런데 서재에 집사 브런튼이 있는 거야. 낮에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아 지도 같은 종이 조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손을 이마에 댄 채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어. 나는 너무나 놀랐지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지.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는 램프불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사방을 비췄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었지.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옆에 있는 책상의 서랍을 하나 열어젖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문서를 한 장 꺼낸 다음에 의자에 다시 앉더니 램프불 앞에 그 문서에 적힌 것을 열심히 들여다보더라고.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서를 집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나도 모르게 그만 서재 안으로 들어섰네. 그 때문에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브런튼이 발견하고 공포로 인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 같더니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 그리고는 들여다보고 있던 지도 같은 종이를 허겁지겁 품 안에 넣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을 황당한 듯이 바라보다가 소리를 질렀지. 이것이 지금까지 받은 신뢰에 대한 보답인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하지만 몹시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내 곁을 지나 슬며시 밖으로 나가더군. 램프불이 아직 탭을 위에 켜진 채로 있어서 나는 아까 브런튼이 책상 서랍에서 꺼낸 문서를 살펴보았네. 그런데 그것은 어이없게도 중요한 문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의식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행사 때 사용되는 문답지의 사본에 지나지 않았네. 그것은 우리 가문의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거행하는 의식으로 이미 몇 세기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 그것은 우리 가문의 문장과 함께 고고학자에게는 꽤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실용적인 가치는 조금도 없는 거라네. 그 문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군. 나는 중간에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했네. 정말로 자네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그는 조금 망설인 듯하다 하던 말을 다시 계속해 나갔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네. 나는 브런튼이 놓고 간 열쇠로 서랍을 잠그고 서재에 나오려고 돌아섰지. 그런데 집사가 언제 돌아왔는지 내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때도 얼마나 놀랐던지. 그는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 주인님,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일해온 것을 자랑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파면은 저에게 죽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로 쫓겨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주인님께서 저를 용서하실 수 없다면 저를 한 달 후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군 브런튼. 자네가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인지 모르는가. 그러나 그동안 우리 집에서 일한 정리를 생각해서 문제를 표면화시키지 않겠네. 그러나 한 달은 너무 길어. 앞으로 일주일 안에 나가도록 하게. 그만두는 이유는 자네 마음대로 붙여도 좋아. 겨우 일주일일까? 적어도 2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하더군. 일주일이네. 이것도 나로서는 크게 아랑을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수그린 채 무겁게 발걸음을 돌리더군. 나는 램프불을 끄고 나서 침실로 돌아왔다네. 그 일이 있은 다음 이틀 동안 브런트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평소처럼 부지런히 일을 했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지켜보았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식사가 끝났는데도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야. 다른 때 같으면 지시를 받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었는데 말이네. 나는 식당을 나서다가 하녀 레이첼 하웨주와 마주쳤네. 앞서도 말했지만 그녀는 브런튼과 약혼했다가 나중에 파혼당한 아가씨라네. 이 아가씨는 그때 받은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했는지 애처로울 정도로 얼굴빛이 좋지 않더군. 나는 너무 치근하다는 생각이 들어 위로의 말을 건넸네. 좀 더 누워있어야 하지 않겠나 레이첼. 몸이 충분히 나으면 그때 일을 하도록 하게. 그러자 그녀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거야. 나는 그녀가 정말로 돌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더군. 주인님, 이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 아직 일은 무리야. 당분간 일을 하지 말고 푹 쉬도록 해.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가거든 브런튼에게 올라오라고 전해줘. 집사님은 떠났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떠났다는 건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해도 없습니다. 어디론가 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레이첼 하웰주가 벽에 기댄 채 날카로운 소리로 대답하더니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듯이 웃어대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배를 눌러 사람을 불렀다네. 달려온 사람들이 몸부리치듯 웃어대는 레이첼을 그녀의 방으로 데려간 후 나는 브런튼을 직접 찾아 나섰어. 집사가 자취를 감춘 것은 사실이더군. 그의 침대는 잠을 잔 흔적이 없었고 전날 밤 자기가 방에 들어간 이후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더구나 창과 문이 모두 안에서 잠겨 있어서 그가 어떻게 저택을 빠져나갔는지 짐작할 수도 없고 말이야. 자주 입던 검은 옷과 슬리퍼는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옷과 시계는 물론 돈까지 그대로 방에 남아 있었어.
구두도 그대로 있고 집사 브런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머스그레이브는 여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숨을 돌린 다음 이야기를 계속했네. 물론 지하실부터 지붕 및 다락방까지 모두 찾아보았지만 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 앞서 말했듯이 우리 집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된 낡은 저택이라네. 그래서 더욱 샅샅이 뒤졌지만 행방불명된 남자는 어디에도 없더군. 가진 물건을 모두 두고 가다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도대체 그는 어디로 갔을까? 경찰을 불러서 부탁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전날 밤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 둘레의 잔디밭과 길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하고 조사해봤지만 아무런 자국도 찾지 못했어. 그런데 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 나는 이 수수께끼를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네. 레이첼 하웰즈가 다시 병에 도져서 때로는 의식이 몽롱해지고 때로는 발작을 일으켰거든. 간호사를 불러서 밤을 새워 간병까지 시켜야만 했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환자가 얌전히 잠들어서 간호사도 안락의자에 앉아서 잠시 졸았는데 새벽녘 문득 눈을 떠보니 침대가 텅 비어있고 창문이 열린 채 병자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야.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시종 2명과 함께 없어진 환자를 찾으러 나섰지. 창 밑에서 그녀의 발자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갔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 잔디밭을 지나 연못까지 이어졌는데 저택 밖으로 나가는 길 가까운 연못 가장자리에서 끝나 있는 거야. 깊이가 3m나 되는 연못 앞에서 정신 나간 여자 발자국이 끊어진 것을 보고 우리들 기분이 어땠는지를 상상할 수 있겠나.